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네, 그래서 이퀴밸런스에 대해서 이퀴밸런트한 포뮬라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의미가 같다는 거죠. 두 개가 모양이 달라도 신텍스가 달라도 의미가 같을 때 이퀴밸런트하다고 합니다. F1과 F2 의미가 같다는 게 말 그대로 의미가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값이 같을 때 F1이 추르면 F2가 추르고 F2가 추르면 F1이 추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퀴밸런트 포뮬라라고 한다. 다시 얘기해서 F1, F2 얘가 밸리드 할 때 자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F1이 F2를 뭐 imply 똑같이 읽는데 imply 한다 라는 거는 F1 imply F2가 밸리드 할 때 다시 얘기해서 F1이 추르면 F2가 추르다 모든 i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그러니까 F1이 F2를 imply 할 때 뭐가 더 우리가 보통 뭐 스트롱거, 위커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더 강하고 약하고 또 포뮬라들 사이에 이제 강약을 비교하는데 뭐가 더 강할까요? F1이 F2를 임플라이 할 때 F1이 강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F1이 스트롱거 than F2라고 할 수 있고 F2가 더 weak한 거예요. weaker than F1. 그래서 F1이 우리말로 하면 F1이 F2보다 더 스트롱하다, 강하다. F2가 더 약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강하다, 약하다는 강하다는 더 구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프로그램 분석에서도 그렇고 로직에서도 일반적으로 강하다는 거는 구체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약하다는 일반적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게 좋을까요? 일반적인 게 좋을까요? 앞으로 우리 예를 들어 프로그램 분석에서 구체적인 게 더 좋은 사람, 일반적인 게 더 좋은 사람. 네, 반반씩 갈리네. 구체적인 게 거의 항상 좋습니다. 구체적인 게 그냥 일단 외우세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숙제할 때도 구체적인 걸로 대답을 해야지 나중에 프로그램 분석 결과가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인 거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거랑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포뮬러가 뭘까요? true. 가장 구체적인 거는 false겠죠. false는 모든 걸 imply 할 수 있는 거고 뭘 갖고 와도 만약에 뭘 갖고 와도 F1이 true면 true가 true라고 했어. 그래서 프로그램 분석 앞으로 우리 뭐 verification도 할 거고 static analysis도 할 건데 true가 나오는 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비헤비어가 뭐든지 다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분석을 굳이 안 해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죠. 근데 분석을 했을 때 바텀이 나왔다. 이거는 정말 정교하게 알아낸 거죠. 일반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봤는데도 뭔가 바텀이라는 게 나왔다. 그런 거는 되게 스트롱한 클레임이죠. 정교하게 하지 않고선 알아낼 수 없는 그런 거죠. 바텀이 이제 일반적으로 오류라 그랬죠. 오류만 뜻하는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텀은 얼마나 스트롱한 오류를 그러니까 프루프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웬만해가지고는 저런 클레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F1이 F2를 imply 할 때 F1이 스트롱한 거고 거의 대부분 스트롱한 게 더 좋은 거다.
근데 다 어디서나 통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졸업하고 취직할 때 면접 가서 얘기할 때 아주 일반적으로 자기소개하면 얼마나 밋밋해. 굉장히 구체적인 거의 뭐 나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소개죠. 가장 구체적인. 다른 사람은 시도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R이 true고 negation not R 또는 P가 true다. 그러면은 P가 true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R이 true고 이 둘 다 true가 되려면 R이 true야죠. R이 true면 not 붙이면 false고 그래서 P가 true야죠. 둘 다 성립해요. 그래서 P가 impl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사실인데 얘가 사실이다라는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저 2개짜리 화살표를 1개짜리로 바꾼 얘가 밸리드하다라는 걸 보여야죠. 얘가 밸리드하다는 걸 보이려면 인밸리드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인밸리드 하려면 그러니까 거짓이려면 이 가정이 참여야죠. 가정이 참인데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근데 P가 거짓이라는 얘기겠죠. 자, 컨정션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1번에서부터 R도 참여해야 되고 not P 또는 not R 또는 P도 참여해야 됩니다. 자,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브랜칭 일어나면 만약에 not R이 참이라 그러면 얘랑 이제 컨플릭트 그래서 모순이고 그 나머지 경우 P가 참이라 그러면 얘랑 컨플릭트네요. 그래서 모든 경우가 다 컨플릭트가 나면서 밸리드하다는 걸 증명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substitution, 치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치환을 시그마라고 쓰면은 치환은 기본적으로 포뮬라에서 포뮬로 가는 매핑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치환입니다. 치환 시그마를 이런 거를 시그마라고 그럴게요. 얘는 어떤 치환이냐면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F1을 G1으로 바꿔치기 하고 F2를 G2로 바꿔치기 하고 해라라는 거고 땡땡땡 FN을 GN으로 바꿔치기 해라. 이런 N개의 리플레이스먼트들을 집합해요. 치환. 그럼 치환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이랑 레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 도메인, 이런 치환 시그마의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가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얘네들 도메인을 뜻합니다. F1에서 Fn들의 집합. 레인지는 매핑 되는 애들 G1부터 Gn까지.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자, 그래서 뭐 그런 뭐 용어를 정리했고 이제 치환이 있으면은 어떤 치환을 어떤 포뮬라 F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F 시그마 이렇게 쓰면은 시그마를 F에 적용한 겁니다. apply 한 거예요. 뭘 뜻하는 거냐면 F 안에 있는 모든 시그마의 도메인에 있는 포뮬라들을 해당하는 레인지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F1을 G1으로 바꾸고 Fn을 Gn으로 바꾸고 그런 것들. 자, 한 가지 규칙은 이 바꿔치기 여러 개를 이제 바꿔치기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하나의 치환 시그마에 들어있는 저 각 개별 리플레이스먼트들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할게요. 동시에 연속해서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동시에 한 번 쫙 적용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어플라이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시그마의 도메인에 FJ도 있고 FK도 있는데 만약에 FK가 FJ보다 작은 애다. 그러니까 FK가 FJ의 서브 포뮬라예요. FJ의 안에 FK가 있어요. FK가 FJ보다 작은 애다. 그러면은 FK가 더 작은 애다. 그러면 큰 거부터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도메인이 존재하면 얘부터 바꾸겠다. 예를 들어서 F가 뭐 이거라고 합시다. 그리고 치환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 치환은 P를 R로 바꾸고 P and Q라는 거를 P imply Q로 바꿔라 라는 건데 F에다가 시그마를 적용하면 먼저 보면 P를 바꾸는 거고 P and Q를 바꾸는 건데 지금 이 F 안에 P도 있고 P and Q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부터 바꾸는 큰 거부터. 그래서 P and Q 이 전체가 P imply Q가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매칭되는 게 P밖에 없죠. 제일 큰 게. 그래서 P를 R로 바꾸는 거. 저 치환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뭐 P가 또 있다고 해서 이 P를 또 R로 바꾸고 그렇게 여러 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한 거지? 한 번 더 적용한 거죠, 저기 뒤에. 자 그리고 치환 중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치환은 이런 식으로 이 도메인이 제약이 없어요. 임의의 포뮬라가 올 수 있어요. 임의의. 근데 이런 치환들 중에서 variable substitution 좀 특수한 형태의 치환을 생각할 건데 이 도메인이 변수인 경우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variable substitution이 아니죠. 왜냐면은 P and Q도 바꿔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그마 안에 있는 모든 이 F1에서부터 Fn까지 얘네들이 다 변수인 경우를 우리가 variable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자, 특수한 형태인데 도메인이 그냥 프라포지셔널 베리어블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자 그리고 이런 노테이션도 쓸 거예요 앞으로. 무슨 뜻이냐면 F 안에 서브 포뮬라로 F1 땡땡땡 Fn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가 가질 수 있다. F1 Fn을 서브 포뮬라로 가질 수 있다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치환이 있을 때 만약에 F1에서 Fn을 서브 포뮬라로 가지는 포뮬라에다가 시그마를 어플라이 한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 레인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F1에서 Fn을 서브 포뮬라로 가지던 애였는데 걔네들이 다 치환 시그마에 의해서 G1, Gn으로 바꿔치기 됐다는 거예요. 저런 노테이션 쓸 거고 예를 들어서 앞에 이그젬플에서 여기서 이 포뮬라 F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and Q를 서브로 가지고 그리고 P도 가지고 뭐 P를 가진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Q를 지금 안 쓴 이유는 써도 되지만 Q를 안 쓴 이유는 어차피 시그마에 지금 없기 때문에 시그마에 대해서 노테이션 쓴다고 할 때 여기다 Q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제 시그마가 이전 장에 있는 시그마라고 할 때 이렇게 바뀌는 거죠. P and Q를 P imply Q로 바꿔주고 P를 R로 바꿔주고. 자, 그래서 어떤 서브 포뮬라가 어떤 걸로 바뀌는지가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드러나는 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substitution을 정했는데 이 variable substitution이 좋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좀 더 중요할 텐데 일단 그 전에 일반적인 variable substitution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어떤 substitution 시그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임의의 fi를 gi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게 있을 때 만약에 이 바꿀 애랑 바꿔지게 되는 애가 다 equivalent한 애들이라고 해봅시다. 그러한 종류의 특수한 substitution이라고 할게요. equivalent한 포뮬라로 바꿔치기 하는 애다. 그러면 f에 대해서 바꿔치기 해도 의미가 똑같겠죠, 당연히. 같은 걸로만 부품들을 같은 의미로 다 바꿔치기 한 거니까 유지가 되겠죠, 의미가.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p imply q를 not p 또는 q로 바꿔치기 하는 애다. 그러면 이 두 개는 equivalent한 거니까 같은 거니까 의미적으로 같은 거죠. p imply q나 not p 또는 q나 같은 거죠. 그럴 때 이 f에 대해서 시그마를 적용하면 뭐 이런 게 될 건데 이 두 개가 같다. 그래서 equivalent한 부품들로 바꿔치기 하면 그 의미가 항상 고정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좀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겁니다. 만약에 f가 valid하다, 그러니까 f가 항상 true인 토톨로지다 라고 해볼게요. 그걸 우리가 증명했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임의의 variable substitution을 생각하는 겁니다. 시그마. 임의의 substitution이 아니고 variable substitution이다. 근데 아무 임의의 variable substitution이다. 그러면은 g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f에다가 시그마를 apply 한 걸로 정해볼게요. 그러면 g는 still valid하다. 예를 들어서 f가 이거라고 해보겠습니다. valid한 애죠. p imply q랑 not p 또는 q는 같은 거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의 variable substitution을 생각해 볼게요. variable substitution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f에 있는 p를 임의의 포뮬라 f로 바꾸고 q를 f2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 f1, f2는 특정 짓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바꿔치기를 해보면 f1 imply f2 if and only if not f1 또는 f2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f1, f2는 임의의 포뮬라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f1, f2에 대해서 모든 f1, f2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valid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valid한 프로포지셔널 로직에서 valid한 어떤 걸 증명했다. 만약에 아까 뭐 이걸 증명했는데 이 valid한 걸 증명했다. 명제 하나만 증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임의의 변수를 임의의 포뮬라로 바꿔치기 해도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만 증명했지만 명제를 무한히 많은 포뮬라를 다 증명한 거다. 그게 요 프로포지션 때문에 그랬습니다. valid template. 네, 여기까지가 substitution을 컴포지션을 할 수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그마 1, 시그마 2가 있을 때 이게 결국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펑션 컴포지션을 할 수 있겠죠. 시그마 1, 시그마 2를 합성한 건 시그마라고 해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시그마 1부터 왼쪽부터 시그마 1부터 적용하고 시그마 2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1을 이용해서 바꿔치기 하고 시그마 2를 이용해서 바꿔치기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시그마 1이고 얘가 시그마 2다.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쓴 거를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해볼게요. 이건 이제 합성된 건데 자, 상식적으로 어떻게 왼쪽부터 하는 거니까 P를 R로 바꿔라 라는 거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얘를 적용해야 되니까 R을 또 뭔가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P를 R로 바꾸는 거죠. 근데 P and Q는 P imply Q로 바꾸는데 P imply Q 바꾼 다음에 오른쪽을 보니까 P를 S로 바꾸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S 임플라이 Q로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끝난 거고 시그마 1은. 근데 시그마 2에 남아 있는 게 있죠. S to Q. 그래서 S to Q를 추가해라. 그게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를 컴포즈한 이제 합성된 서브스티튜션이 됩니다. 그거 방금 그 내용을 뭐 말로 써보면 시그마 2를 시그마 1의 레인지에다 적용해라. 그러니까 시그마 2를 시그마 1의 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적용해라 먼저. 그리고 그 결과를 최종 서브스티튜션에 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바인딩이 시그마 2에는 있는데 두 번째 적용은 얘 여긴 있는데 시그마 1에는 없다. 그럼 그거는 최종적으로 넣어야죠. 얘네들. 이겁니다. 그래서 컴포즈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서브스티튜션. 혹시 질문 있나요? 서브스티튜션에 대해서? 그 서브스티튜션 맵핑 함수에서 도메인하고 랭지가 아예 같은 경우도 유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notF에서 notF로 가는 게 있고 f에서 다른 걸로 가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네. notF는 안 바꾸고 다른 f들만 바꾸겠다는 그런 이제 서브스티튜션도 정의할 수 있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그마에 notF가 notF로 바꾸고 f를 뭐 다른 q나 이런 걸로 바꾸는 이럴 때 그럴 때 질문이 뭐죠? 그때 이제 notF에서 notF로 바꾸는 저런 이제 맵핑도 유효한 거 아닌가요? 유효하다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없지 않나요? 왜냐면 그 스트릭트 서 포뮬라는 이제 막 먼저 바꾸니까 notF로 바꾸면 이제 그건 F를 Q로 못 바꿔서 notF는 유지가 되고 F가 다 Q로 치환할 수 있다는 그래서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F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때, 네. 이렇게 생겼을 때 얘는 안 바뀌고 얘는 바뀐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의미가 있네. 네, 저도 미처 생각 못했네. 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constraint를 variable substitution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substitution이면 이게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니까 이렇게 컨디션 넣겠지. 왜 안 하죠? 트루를 폴스로 바꾸는 이런 것만 해도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substitution에 p imply q를 false로 바꿔라 뭐 이런 거면 그래 뭐 이 경우는 되는데 어쨌든 네, 이 전체를 뭐 false로 바꿔라 그러면 의미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그 set solver 알고리즘 정의하기 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개념들을 약간 뭐 바텀업식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normal form이라는 겁니다. normal form. 일반적으로 normal이라는 단어가 뭔가 정규화 뭐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normalization, 어떤 형태를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로 일관성 있게 바꾸는 뭐 그런 걸 normaliz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normal form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비단 이 로직에서뿐만 아니라 normal form이라고 하는 거는 syntactic restriction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스트릭션을 가해주는 거예요. 어떤 리스트릭션이 강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노멀 폼이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볼 노멀 폼은 뭐 negation 노멀 폼 (NNF)라는 걸 볼 거고, disjunctive 노멀 폼, conjunctive 노멀 폼, 뭐 이런 것들을 볼 건데, 자 먼저 NNF는 어떤 리스트릭션에 가한 거냐면, 일단 imply랑 if and only if를 못 쓰게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리스트릭션이고, 다시 얘기해서 negation이랑 and or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도록 강제하는 형태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negation이 올 때는 negation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negation은 변수 앞에만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NNF 형태입니다. 자, and or로만 돼 있고 negation만 쓸 수 있는데 negation 변수 앞에만 있으니까 이런 게 NNF. 두 번째, 얘는 아니에요. negation이 변수 앞에만 와야 되는데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가장 셋솔버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프랙티컬한 알고리즘들은 CNF라는 형태로 포뮬라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동작합니다. 혹은 표현이 안 돼 있으면 CNF로 바꿔서 동작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CNF를 정의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CNF의 첫 단계가 NNF예요. 먼저 NNF로 바꿔줘야 됩니다. CNF로 가려면. 그래서 어떤 의미의 포뮬라 F를 이퀴밸런트한 F 프라임 NNF 형태로 바꾸려면 이 아래에 있는 이 규칙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반복해서 적용하면 된다. 언제까지? 더 적용할 게 없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더블 니게이션을 없애주고요. 이런 게 있으면 없애주고요. 그리고 true 앞에 니게이션 있으면은 바텀으로 false로 바꿔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F1, F1 and F2 앞에 니게이션 있으면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들면서 오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not F1 or F2 역시 파고들면서 그 반대. F1 implication은 우리 앞에서 뭐 계속 봤던 이런 형태로 equivalent한 걸로 바꿔주고, 얘는 이걸로 바꿔주고. 그래서 이 어떤 인풋 포뮬러가 있을 때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해서 더 이상 바꿀 게 없을 때까지, 픽스 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해주면 그게 NNF가 된다. 뭐 예를 한번 봅시다. 뭐 이런 형태의 F가 있다. 딱 봐도 NNF가 아니죠. 자, NNF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임플리케이션을 먼저 없애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 그 앞에서 이걸 적용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없앨까요? 이걸 없앱시다. 그러면 not P가 되고 부호 바뀌고, 더블 니게이션 없어지고, 네, 더 이상 할 게 없죠. 자, 우리 NNF 정의했고요. 이제 BNF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형태를 NNF이면서 이제 DNF라는 거는 디스정티브 노멀 폼이라는 건 뭐냐면, 디스정션의 컨정션의 리터럴들의 컨정션들의 디스정션을 DN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어들인데 컨정션들의 오어들이에요. 맨 바깥에는 오어밖에 없고 안쪽에는 엔드밖에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안쪽에는
AND밖에 없고 바깥에 오어가 있는, 그리고 얘는 리터럴들. 리터럴은 변수거나 니게이션 붙은 거거나 이런 거를 DNF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 이런 형태. 됐나요? 자, 어떤 F를 DNF로 바꾸려면 일단 NNF로 바꾸고요. 그래서 임플리케이션 없애고 니게이션 다 안쪽으로 다 넣고 if and only if 없애고 한 다음에 이 두 가지 규칙을 적용하면 돼요. 만약에 안쪽에 오어가 있다, 디스정션이 있다, 그러면은 컨정션 안쪽으로 넣어줘요. 컨정션 다 안쪽 맨 깊숙한 가장 끝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는 엔드가, 바깥에 있는 엔드들이 가장 깊숙한 안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연산자들은 지금 오퍼레이터는 엔드 오어밖에 없기 때문에 DNF가 됩니다. 그리고 니게이션 자체는 애초에 NNF로 바꿨기 때문에 변수 앞에만 붙어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먼저 NNF로 바꿔봅시다. NNF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NNF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DNF인가요 지금? 아니죠. 이건 CNF 형태예요. 뒤에서 나올. DNF가 아니기 때문에 DNF로 바꾸려면은 저 AND를 안쪽으로 넣어준다. 그러니까 얘를 F로 보고 안쪽으로 넣어봅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될 거고, 스틸 DNF는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이 AND를 끝까지. 그러면 Q1 AND R1 또는 Q1 AND R2.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DNF 바깥에 오어밖에 없고 디스정션밖에 없고 안쪽에 컨정션만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 DNF라고 하고, 근데 DNF는 사실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쓸모는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CNF. CNF는 컨정티브 노멀 폼.
컨정티브 놈의 반대예요. CNF는 Conjunction of Disjunctions of Literal입니다. 그러니까 맨 안쪽에 리터럴, 변수 아니면은 리게이션 붙은 변수가 있고 그 앞에 얘네들은 디스정션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디스정션들이 컨정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 리터럴들의 디스정션 얘네들을 클로즈라고 부를게요. 리터럴들의 디스정션을 클로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솔버는 기본적으로 CNF 이런 형태로 입력을 기대한다. 자, 참고 일단 바꿔보면 어떻게 바꾸냐? 비슷한 룰을 적용하는 거죠. 오화가 바깥에 있으면 안쪽으로 넣습니다. 부 바꿔가면서 아무래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예제나 보면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CNF로 바꾸려면 먼저 NNF로 바꿉니다. 이게 앞에 거랑 같은 예제인가? 네, NNF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제가 아까 이거 CNF라고 그랬나? 네,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얘 5화니까. 좀 다른 건가 이제가? 다르구나. 네, 얘를 이제 CNF로 바꾸려면 5화를 저 엔드의 안쪽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R1 또는 R2를 F3로 보고 안쪽으로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CNF가 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냥 전이니까. 네, 질문 있어요. 네. CNF로 표현하면 NNF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NNF여야 돼요. 애초에. 네, NNF여야 돼요. 애초에. 여기서 얘네를 리터럴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형태는 NNF죠. 다른 질문 있나요 혹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true, false를 특정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뭘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걸 지금 집합으로 얘를 이런 지금 CNF를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집합 형태로 PQ, PR 얘네들의 집합. 우리 여러분들 숙제에서는 리스트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리스트로 PQ의 리스트 PQ, 리스트 PR 그 두 리스트들의 리스트로 이제 CNF를 표현하는데, 자, 그러면 좀 헷갈리는 케이스들이 일단 이런 리스트로 표현해 볼게요. 이거는 뭐냐? empty 리스트. 다시 empty 리스트는 뭐냐면 이 형태로 보면 empty 컨정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empty 리스트는 아닌데 empty 리스트의 empty 리스트 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요 empty 안쪽에 있는 empty 리스트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empty close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현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empty close는 뭔가요? empty close.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경우들을 핸들링이 되냐면 empty close, empty conjunction 뭐 이런 것들을 나올 건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얘도 아니면 true 아니면 false고 그리고 이거거나 이거겠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노멀 폼을 정의했고요. 이제부터는 decision procedure, 그러니까 set solver 같은 말입니다. decision procedure 우리 컨텍스트에서 set solver, SMT solver 같은 말인데. 일반적으로 decision procedure는 알고리즘을 뜻하는 거죠. 어떤 f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항상 끝나야 알고리즘입니다. finite step 안에 끝나면서 f의 satisfiability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set solver라고 한다. 자, 그래서 set 여부를 판단할 때 이제 propositional logic 같은 경우는 뭐 exhaustive search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truth table 그려가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deduction 룰 정의한 그 deductive한 proof를 해가지고 deductive하게 set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의 practical한 set solver들은 이 combination을 씁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서치를 하고 exhaustive 서치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디덕션을 해가지고 서치를 하지 않고도 뭔가 심플리피케이션을 하고 뭐 그런 식의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써요. 이제 뭐 대표적인 가장 심플한 알고리즘이 DPRL이라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게 뭐 CDCL 뭐 그런 게 Conflict Driven Closed Learning 뭐 CDCL 뭐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우린 여러분들 숙제에서 이걸 한번 구현해보자는 거고요. 간단합니다. DPRL은.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숙제하면서 쓸 G3 그 SMT 솔버가 있어요. 그 모듈로 제공할 그 실제 프랙티컬한 SMT 솔버들은 이 CDCL이라고 하는 기반으로 합니다. 이 DPL을 조금 익스텐드 하는 거예요. 왜 웃죠? 뭐 이름 이상한가? CDCL. 그럼 우리는 DPL을 먼저 뭐 간단한 DPL 알고리즘 보겠다. 그래서 가장 그 기본적인 스켈레톤은 exhaustive search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이름을 set이라고 그러면 F를 받아서 F가 탑이면 true면 true를 리턴한다. true라 여기서 지금 리턴 값 true는 set을 뜻합니다. satisfyable하다. F가 바텀이다. false다 그러면 false, unset. 의미가 얘가 이제 set이고 unset이고. 자, 기본적으로 베이스 케이스는 그렇고, 만약에 둘 다 아니다 그러면 F에서 F에 있는 베리어블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랜덤하게 하나 선택합니다. 그리고 F 안에서 그 선택된 변수 P를 true로 substitution 적용해가지고 걔를 recursive하게 호출해보고, 또는 F에서 P를 false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set을 호출해보고. 이게 그 truth table 메소드죠. 이렇게 모든 변수 P를 다 true, false를 다 해보겠다. 그런 어프로치죠.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약간 확장한 게 DPL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그저스티브 서치 첫 번째 방식. 근데 딱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지. 모든 경우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덕션으로 서치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알아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퀄리티, 얘가 이제 신택틱 이퀄리티입니다. 얘가 F를 이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 보겠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얘가 syntatically 이거인 경우, 얘가 정확히 syntactically 이거인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substitution을 할 때 simplification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 또는 Q라는 게 있어요. 이게 F였어요. 내가 P를 선택해가지고 탑으로 true로 바꿔치기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바꿔치기 하면 탑 또는 Q가 되겠죠.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얘를 탑으로 최대한 simplify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퀴밸런스 템플릿 이퀴밸런스들을 뭐 다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가능한 모든 이런 이퀴밸런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바꿔치기를 synthetic simplification을 다 해줘야 됩니다. substitution에서. 예를 들어서 F가 P imply Q, P not Q 이런 게 있을 때 먼저 P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P를 true로 해보거나 P를 false로 해보거나. P를 true로 해보는 경우를 먼저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보면 지금 이거 의미 없으니까 빼버리고 이게 탑이니까 true니까 Q가 true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simplify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다시 이제 Q를 선택해가지고 true로 해보고 false로 해보고 Q가 true가 되면 얘가 false이기 때문에 false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 못 찾았기 때문에 그 반대편 브랜치로 넘어갑니다. P가 false로. 자, 이렇게 되는데 다시 simplify 하면 이게 애초에 false이기 때문에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false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얘는 unset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딱 봐도 unset이죠. P면 Q인데 P랑 not Q를 가정하고 있으니 P가 참일 때 Q가 참여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이제 P imply Q면서 not P래요. 그러면 얘가 거짓이니까 참입니다. Q에 거짓을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satisfy 한 앤데, 자, 보기 위해서 P를 선택해가지고 P에서 true를 해보고 false를 해보고 P가 true인 경우에는 이렇게 substitution이 일어나고 얘가 이제 true고 못합니다. true 이렇게 탑 얘가 탑의 negation이니까 false 그 다른 브랜치로 넘어가서 P를 false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true고 이게 true니까 false니까 전체가 true. 그래서 true.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true인 경우를 satisfyable한 경우를 찾았으면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어사인먼트가 얻어져요. P가 지금 바텀으로 false로 했었고 Q는 지금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아무거나 true로 넣어도.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멍청한 set solving 알고리즘이고요. 자, 우리 DPLL 알고리즘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면은 자, 다 똑같은데 요것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까 알고리즘 아까랑 똑같죠? 네, 다 똑같은데 BCP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뭘 해주는 거냐면 서치, 그러니까 이만큼 서치고 서치를 하기 전에 이그저스티브 절차하기 전에 입력 포뮬러를 디덕션을 이용해서 BCP라고 불리는 디덕션을 이용해서 F 프라임으로 심플리파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F를 분석해가지고 F가 사실이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내서 논리적으로 귀결되는 F 프라임으로 좀 더 간략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F가 synthetically true나 false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그냥 이 둘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P and not P 또는 Q. 예를 들어 뭐 F가 이런 거다. 그러면 P는 무조건 true여야 되죠. P는 뭐 서치할 것도 없이 P가 true면 이게 false니까 얘도 true여야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더 이상 뭐 탐색을 하고 말 것도 없이 심플리파이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모두 다 알아낼 수는 없고 제한된 형태로 알아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DPL 알고리즘의 얼개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CNF 형태로 일단 받을 거예요. DPL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BCP를 적용하기 위해서 CNF가 전제 조건입니다. 디덕션을 BCP라고 하는 디덕션을 어플라이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CNF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셋솔버들이 이제 CNF 형태로 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CNF로 바꾸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리지널 얘가 DNF였다. DNF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CNF로 바꾸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려면 맨 바깥에 있는 OR을 디스 정션을 안쪽으로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앞에 룰을 규칙을 보면 얘를 들어갈 때마다 뻥튀기가 돼요. 그래서 이 뎁스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익스포넨셜하게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포뮬라가. 그래서 일단 효율적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마땅히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equisatisfiable한 CNF로 바꿔줍니다. equivalent 앞에서 우리 그 룰은 디스트리뷰션 룰은 equivalence를 보장하는 룰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정의했던 어떤 F를 CNF로 바꾸는 그 알고리즘은 프로시저는 의미는 똑같은 형태로 의미는 보존하는 CNF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는 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결 못하기 때문에 워스트 케이스예요. equisatisfiable라는 걸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거고요. 자, equisatisfiable라는 건 뭐냐면 F랑 F'이 equisatisfiable하다는 거는 equivalent하다는 건 아니고 두 개가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F가 satisfiable하면 F'도 satisfiable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어차피 우리가 지금 set, unset 여부만 판단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equivalence를 굳이 보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equisatisfiable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완화시킨 거죠, constraint를. 그래서 좀 약한 개념이고요. equivalence보다 약간 좀 덜 스트릭트한 거고, 그렇지만 still 유용할 수 있습니다. set 여부를 판단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숙제 아마 두 번째 문제가 그 F가 주어지면 얘를 equisatisfiable한 CNF로 바꿔라 라는 건데, 결국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 OCaml 코드로 바꾸고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포뮬라 f가 있을 때 얘를 CNF로 바꾸기 위해서 equisatisfiable한 CNF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syntax tree로 표현할 수 있겠죠, 포뮬라를. 그리고 그 각각의 인터널 노드들의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P1, P2, P3, P4, P5. 리프 노드들은 어차피 아토믹한 거니까 가만두고 안쪽에 있는 인터널 노드들을 하나씩 새로운 프레시 이름들을 하나씩 allocate 해놔요. 자, 그래서 introduce new variables for each subformula of f. f의 각각의 서브 포뮬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들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이름을, 그러니까 P1부터 P5까지 생성한 다음에 놓고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가 satisfiable 하려면 일단 P1이 satisfiable 해야 돼요. 왜냐면 P1이 F를 뜻한 거니까. 자, 그래서 앞에 P1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AND.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지금 P1이 뭔지 모르니까. P1의 조건, P1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도 필요하죠. P1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P1의 children들 P2, P3. P1이 결국 P2에서 P2 imply P3잖아요. 그래서 P1이랑 P2 imply P2가 P3가 equivalent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P1의 조건이에요, 얘는. P1즈 컨디션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들도 지금 P2, P3 변수로 표현했으니까 P2, P3에 대한 컨디션도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재규적으로 P2는 어떤 컨디션이 필요하냐면 P 또는 Q랑 같아야 되는 거고, 이런 거로. 그리고 P3는 보니까 P4의 니게이션이어야 되니까 P4의 니게이션과 같아야 되고. 자, P4에 대한 컨디션 또 만들어야죠. P4에 대한 거는 P4는 보니까 P랑 P5의 니게이션의 AND랑 같아야 돼요. 또 새로운 변수 P4가 P5가 생겼으니까 P5에 대한 컨디션. P5는 뭐라고 같아야 되냐면 원래 오리지널 베리어블 R의 니게이션이랑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얘네들을 이 변수들 P1, P2, P3 얘네들을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을 쓸까요? representative. P1은 전체 포뮬라 F를 대표하는 변수다라는 뜻이에요. P2는 이 포뮬라를 F2라 그러면 F2를 대표하는 변수를 P2라고 할게요. 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은 F가 주어졌을 때 CNF F'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만족해야 되는 게 F를 전체 F를 뜻하는 그 새로 도입한 변수 이름,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걔가 일단 성립해야 돼요. 이렇게 앞에서 example에서 P1이 성립해야 돼요. 자, 그리고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지금 이 뒤에 따르는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뭐예요? 이 오리지널 F의 모든 서브 스트럭처들을 지금 다 나열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서브 포뮬라들을 고려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G라고 그러면 이 G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G가 F인 경우이고요. 전체 포뮬라에 대해서 전체 포뮬라가 만족해야 되는 성질은 전체 포뮬라를 뜻하는 이 representative variable P1이 얘가 뭘 만족해야 되냐면 P2에서
P3랑 이걸 뜻해야 된다. 얘가 이제 P1이고 P1이 P2 imply P3랑 의미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얘는 이제 P1의 컨디션이고 얘는 P2의 컨디션이고 얘는 P3의 컨디션이고 뭐 그렇게 되는데 결국 지금 P1, P2, P3 얘네들이 뭐냐면 서브 포뮬라들을 대표하는 변수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서브 포뮬라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만족해내는 성질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인코딩.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 인코딩 이게 CNF 형태로 정리를 할 겁니다. 뒤에서 그게 어떻게 CNF 형태로 되냐면 이 그래프로 다시 와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컨디션이 이제 F의 인코딩이에요. 두 번째 게. 자, 그리고 얘는 뭐의 인코딩이냐면 이 P2니까 P 또는 Q의 인코딩이에요. 뭐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럴 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아직 still CNF는 아니죠. 임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근데 임플리케이션이랑 이 이퀴밸런스 얘네들은 AND OR로 쉽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CNF로 쉽게 변환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거 얘를 보면, 얘를 CNF로 바꾸려면 일단 P2 imply P3를 바꾸면 되죠. not P 또는 P3로. 그리고 그거에 if and only if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임플리케이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임플리케이션이니까 그 양쪽을 다 AND로 고려하는데, AND로 김치가 지금 헷갈린데 여기 겁니다. 여기 AND로 묶는데, 이게 지금 왼쪽 이만큼이 어디죠? 이 P1에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바꾼 거고, not P 또는 이거.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얘네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컨디션을 적어놓고 보면 각각은 개별적인 이 컨디션들은 이 CNF로 다 쉽게 변환이 됩니다. 뎁스가 지금 최대 1이기 때문에 다 변수로, 우리가 인트로듀스는 변수로 표현되어 있지 이게 임의의 포뮬라가 아니기 때문에 CNF로 바로바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representative란 rep이란 함수는 포뮬라에서 변수로 매핑해 주네요. 변수 또는 탑바텀. 얘는 P 포뮬라에서 포뮬라로 가는데, 뭐 정의부터 한번 해보면, 자, 그래서 일단 아토믹한 애들은 아토믹 케이스들, 뭐 탑인거나 바텀, 폴스거나 변수, 얘네들은 자기 자신으로 가면 돼요. 지금 서브 포뮬 임의의 아토믹 베이스 케이스가 아닌 포뮬라들에 대해서 변수를 인트로듀스하는 거지. 베이스 리프 노드에 있는 것들은 지금 다 그냥 가만뒀기 때문에 리프 노드에 매달린 애들은 가만둡니다. 대표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임의의 베이스 케이스가 아닌 포뮬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해라. 유니크하게 어떻게 생성할 거냐면 그냥 변수에 이 서브스크립트 이름 자체를 그 포뮬러로 붙일 겁니다. 자, 그리고 컨스트레인트는 아토믹 베이스 케이스들은 컨스트레인트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자기 자신을 애초에 지금 인코딩 자체를 대표하는 변수들을 생성을 자기 자신으로 했으니까 얘네들이 만족해야 되는 건, 예를 들어 뭐 true다 그러면은 얘가 만족해야 되는 거는 true랑 같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없습니다. 자, 컨스트레인트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이런 인덕티브 케이스들인데, 자, F1 and F2라고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면, 일단
F1 이 전체 포뮬라의 representative variable P라고 하면 P가 F1, F2랑 같다. 이걸 뜻하는 constraint를 넣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F1, F2 얘네들도 이름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뮬라면 그 이름을 이렇게 쓴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네들도 변수들이죠. 변수 depth 1짜리 변수들이고, 자, 요 if and only if는 두 방향을 뜻하는 거죠. 오른쪽만 생각해 보면 p imply and 이거고, implication은 CNF 형태로 쉽게 변환 가능하니까 not p 또는 이런 거고, 디스 정전을 안쪽으로 넣으면 이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 경우 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거의 니게이션 또는 P니까 이거의 니게이션은 이거고 또는 P 붙이면 되고, 그래서 F1 and F2를 인코딩하는 거는 전체 포뮬라의 대표 변수를 P라고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때 얘네들 다 변수기 때문에 이 전체가 CNF 형태인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not F. 이거의 대표 이름을 P라고 그러면 우리가 assert 해야 되는 컨디션은, 이 P에 대한 컨디션은 뭐냐면 P가 not representative of F랑 같아야 된다. 이런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P에 대해서. 자, 역시 이거는 두 개를 뜻하죠. (1번) (2번의) and를 뜻하는데 1번부터 바꿔보면 implication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not P 또는 not F. 그게 이거고요. 오른쪽도 얘를 negation 취하면 이게 되고, 5화로 묶어주고 P를 5로 묶어줘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얘네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example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별건 없습니다. 인코딩 별건 없는데 지금 좀 슬라이드가 좀 댄스하기 때문에 좀 컨퓨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좀 구현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